정치와 법 1단원 6번째 시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오늘 배울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일단 법치주의가 뭔지를 배우고요.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가 어떤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에 법치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사실 이 법치주의처럼 좀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조차 법치주의를 잘 모르고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선생님은 이제 대학생이라서 그때 한창 막 뉴스 많이 볼 시기라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막 어떤 뭐 시위를 좀 과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치주의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 뭐 이렇게 뭐 말을 하고 그때 막 신문에서도 뭐 기사 제목으로 뭐 이명박 뭐 법치주의에 대한 그런 확립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 아, 이명박 대통령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더라면 이런 실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치와 법 수업을 들었더라면 좀 안타까웠는데 법치주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법치주의가 뭔지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왜 이런 발언이 오해인지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법치주의가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건지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치죠, 법치. 법으로 통치를 한다. 그런 소리인데요. 자, 옛날에는 이제 법치주의가 없었죠.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통치를 했냐? 왕의 말이 곧 일종의 법처럼 기능을 해서,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옛날에도 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 법이 어떤 왕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무제한에 그런 가까웠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국에 에드워드 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아래에 있다. 자, 옛날에는 왕이 짱이었죠. 그런데 법이 뭐보다 앞선다? 왕, 통치자보다 더 힘이 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왕도 법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생각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조사했던 시민혁명들 있죠. 시민혁명.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거를 통해서 근대 민주주의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왕 혹은 대통령 이런 어떤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라. 왜 법에 따라야 되느냐? 법. 누가 만들죠? 어, 옛날에는 이렇게 왕이 법을 만들고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런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는 법은 어디서 만들죠? 자, 우리나라 지금 법 만드는 국가기관 어디예요? 그렇죠. 국회죠, 국회, 의회. 의회가 뭐예요? 누구예요? 이게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회의원들이 모인 의회죠. 이런 의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이제 통치를 해라.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아예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왕 너는 권력이 없어. 총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이겠죠. 이 통치자가. 뭐 이런 국가기관이 다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라. 이런 사상이 확립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권력자의 아까 자기 마음대로 지배를 한다 그랬죠. 그런 거를 한자어로 자의적이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제 마음대로 그런 자의적 지배가 아닌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통치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도 합니다. 자, 아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법 안 지킨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 완전 오해라는 거예요. 법치주의에 대한. 법치주의는 누구 보고 법 잘 지켜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국가기관 보고 법을 잘 지켜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을 이렇게 통제할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 뭐 코로나 사태 터지면 국가기관은 국민들 보고 집에만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근데 이 힘이 남용되면 어때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을 탄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기관 보고 반드시 헌법, 법률을 지켜가면서 너희의 힘을 행사하세요. 너희의 권한을 행사하세요. 이게 바로 법치주의인 거죠. 국가기관은 어떤 거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입법부, 국회, 행정부, 정부죠. 사법부, 법원이죠. 이런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 이런 국가기관들 전부 다 헌법, 법률을 지켜라. 이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항상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렇게 법치주의라는 사상이 어떤 서구국가 민주주의의 대세가 됐어요. 지금 역시 전 세계의 어떤 법치주의는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국가도 자기들은 법치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 대세가 되니까 법치주의를 아예 우리는 법치주의를 거부한다.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악용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법치주의가 대세인데 내 마음대로는 하고 싶어. 그러면 한번 그냥 법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말로만 법치주의인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만 법치주의인 거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법의 지배라는 형식만 지키고. 그러니까 법이 있긴 있어요. 히틀러도 법을 따르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 법의 내용은 어떠냐?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거죠. 예를 들어 나치가 만든 수권법. 수권법이 뭐냐면 권력을 준다는 건데요. 누구한테 권력을 주나요? 행정부한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소리예요. 원래 이제 법을 만드는 건 의회 고유의 권한이죠. 그런데 이제 나치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유신 정권이라고 들어봤죠. 우리나라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완전하게 독재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헌법을 바꾼 거를 유신 정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유신 정권에서 만든 긴급 조치, 이런 게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이거는 수권법의 내용인데요. 일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제1조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수속 외에 독일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본조는 바이마르 헌법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2조 독일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대요.
됩니까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이제 법률을 만들 수도 있대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막 그랬던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긴급 조치인데요.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던 긴급 조치인데, 자, 보세요, 내용을. 헌법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왜곡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국민에게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장도 할 수 없고 발의도 할 수 없고 제안도 할 수 없고 청원도 할 수 없고 다 못한다. 이런 거를 법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하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었어요. 아, 그래서 법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 내용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반성이 일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오는데요.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라는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정말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인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법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렇게 탄압하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안전장치는 헌법 37조인데요. 이 헌법 37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헌법 할 때도 또 다룰 건데요. 여기 내용을 봅시다. 자, 37조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열거가 안 적혀 있다는 거죠. 안 적혀 있다는 이유로 경시될 수 없다. 헌법에 안 적혀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로 인정받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공공복리는 쉬운 말로 모두의 이익입니다. 공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빼고 이런 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런 거 빼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소리죠. 이런 걸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소리고, 그리고 제한을 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건드릴 수 없다. 이거를 헌법에 이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권력이 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절대 건드릴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조차 법률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도 법률에 적혀있지 않은 권한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법에 통해서만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가 뭔지는 배웠죠. 다수의 통치였는데 그 다수가 어떻게 통치할지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법치주의는 오늘 배웠던 그런 국가가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국가 보고 법 좀 잘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법치주의였고요. 자,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선생님이 구글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각각 검색을 해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찾아본 건데요. 민주주의는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어떤 횃불을 들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막 손을 막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는 이런 이미지라든지 민주주의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이 자유여신상에 불꽃이잖아요. 뭔가 좀 동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동적이라는 말은 좀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거죠. 일종의 불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띠고 있고, 법치주의의 이미지는 법을 검색을 하거나 법치주의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좀 이 의사봉과 그리고 이렇게 땅땅 치는 거 있잖아요. 좀 뭔가 아니면 그 저울 들고 있는 그 여신상 이런 좀 딱딱하고 어떤 정적인
정적이라는 거는 좀 움직임이 덜하다는 소리죠. 좀 법은 좀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도 이런 이미지와 좀 비슷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내고 그 의사대로 나라의 어떤 운영이 흘러가는 그런 거잖아요. 시민의 의견은 어때요? 막 때로는 막 불꽃 같고 열정이 넘치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런데 법은 어때요? 법이라는 게 그렇게 시민의 의견처럼 자주 바뀌나요? 법은 만드는 과정도 길고, 그리고 법은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고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만 아주 이렇게 시민의 의견만 잘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법치주의의 목적은 뭐였죠? 왜 국가기관 보고 법을 잘 지키라고 할까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시민의 의견 그 자체가 시민의 의견이 누군가의 소수의 의견을 탄압하고 소수의 권리를 짓밟고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런 소크라테스 재판인데요. 이건 소크라테스의 재판 장면을 그린 장면인데, 소크라테스 아나요?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시민들에 의한 재판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잘못을 했냐?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소크라테스가 사실상 재수 없어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도 좀 재수 없다,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좀 말썽 피우고 다니냐, 이런 이유로 사실상 소크라테스는 죽었어요. 뭐 소크라테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냐면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물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그 사람이 정의란 이런 것 같아요 대답하면 이런 건 아닐까? 저런 건 아닐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을 좀 소위 말해서 좀 쪽팔리게 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열어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타락을 시킨다, 이런 죄목으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마시고, 소크라테스는 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현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법치주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법치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절차는 반드시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열받아서 누군가를 재판을 통해서 죽이고 이런 일을 법치가 막아준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법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이었고요. 이번에는 때로는 법이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의 의사죠. 국민의 의사인데, 이 국민의 의사가 법 때문에 제대로 행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무현 정권 시기에 있었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도, 행정수도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도는 지금 서울이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뭐였냐면, 대통령 당선될 때 공약 중 하나가 수도를 옮기겠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서울 위주로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미국 최대의 도시는 뉴욕이지만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죠. 이런 것처럼 좀 나누자, 행정일은 다른 데서 하기로 하자,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제 당선이 되니까 대통령은 공약을 실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으니까 이것은 곧 국민의 이제 의사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런
국민의 뜻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을 하는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을 고쳐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조차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때로는 서로 뭔가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어긋날 수가 있지만,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안에서 행사되고 지켜질 때 소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법의 정당성은 또 어디서 나오냐? 법을 만드는 게 국민의 대표 의회잖아요. 법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국민에게서 나오고, 또 이런 법이 또 민주주의가 너무 과열돼서 소수를 탄압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둘이 참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작동을 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한 그런 사례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을 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때 분노를 하고 이제 대통령은 물러나라 그러면서 시위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울의 광화문을 가득 메운 그런 수많은 그런 시민들의 그런 불꽃 같은 외침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보고 하야를 하라고 그랬죠.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걸 말을 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하야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수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인 탄핵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까지 탄핵 절차가 넘어갔죠. 그런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던 것이, 이렇게 국민의 의사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라,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막 걱정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너무 중대하게 위반했으니까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완벽하게 그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작동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국민의 의사로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서 잘 이런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국민의 의사를 실현하고, 그리고 대통령조차 법 밑에 있다는 그런 법치주의의 이상을 잘 구현한 그런 아름다운 사례로 남아서 굉장히 많은 그때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목을 하고 법치주의를 주목을 하고 그랬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